이준석이 지금 어떤 말을 한들 본인의 의혹부터 해소가 되지 않는 한 국민들에게는 그냥 늑대 소년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용윤 TV입니다. 12월 2일 두 번째 영상인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원래 했던 시기보다 늦춰졌죠. 12월 10일에 재표결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당대표의 똥구멍을 살살 긁고 있네요.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한 듯합니다. 특검법 가결을 위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8표의 이탈표를 확보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친윤과 친한의 분열 그리고 지금 싸움에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코판대 원내대표가요 최고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죠. 윤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 입장에서 김여사 특검이 부결되면 한 대표도 쓸모없어진다. 톡사구팽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토끼 사냥이 끝난 사냥개 신세가 돼 절멸할 것이다. 민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 표결하고 차별화를 꾀하며 독자 생존할지 결단할 때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저쪽 측에서 얘기하는 건 믿고 걸러야 되는 거죠. 정치판에서 믿고 걸러야 되는 쪽이 이제 좌쪽 진영에 그리고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다라면서 제보를 해대고 있는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인 도발을 해대고 있는 민주당에 반해서 이 이준석은요 이제 한동훈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살살 약 올리기 전략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12월 10일로 미뤄진 것은 한동훈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네요. 그러면서 야 이거 가지고 약간 친윤계를 압박하는 거 뻥 아니라면 탈당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냐? 없지? 메롱메롱 하고 있는데요.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겠다 단일 대우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이탈표 방지를 위해서 그냥 집단 기권 자체가 어떠냐, 300명 의원 중에 일단 우리 108석에서 그냥 다 기권해도 지네들 마음대로 할 건데 그냥 빠지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촉발된 여당 내 분열을 이용해서 특검 가결을 꾀하면서 10일로 미뤘죠. 여기에 말려 들어가면 지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이게 한 번의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뭐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보수의 괴멸을 낳았던 김무성 40명 준비됐습니다 행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도 알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동훈 당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민주당이 재표결을 미뤄서 이탈표를 노리고 있는 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이 질문에 민주당 사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의 조급해진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민의힘의 정치가 좌지우지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깔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최소한 제가 대화를 나누는 의원들은 특검법 반대 단일 대우로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면서 재표결이 연기됐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권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약올라 있어요. 뭔가 이탈표가 좀 나와야 되고, 지난번에 4표가 이탈표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그것보다 좀 더 많이 나와서 이제 남의 집안 싸움이 제일 재밌잖아요. 불구경 좀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준석까지 숟가락 얹어서 민주당하고 똑같이 메롱메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27일 이후에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특검법에 대해서 조금 기류 변화설을 흘렸죠. 엄포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재미를 보겠다라고 입을 터는 또 집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준석이 지금 먼저 튀어나왔죠. 아무튼 이 친윤계가 당원 게시판 논란을 앞세워서 한동훈의 퇴진까지 요구하니까 이 친한계 측에서는 단일 대우 그거
살짝 이탈할 수도 있어 라면서 지금 언론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이. 이게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려고 하면 탈당까지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한동훈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정치권에 그렇게 크게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고, 또 정치 구도로서도 좀 불리한 입장이다라는 거죠. 아직 윤석열 정권이 이제 3년 차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감당이 불감당할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친윤계 또는 친윤계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친윤과 친한을 바라보고 있는, 논란의 중도 역할을 보고 있는 그 의원들도 쉽게 한동훈에게 손을 들지는 못한다라는 이런 정치 구도가 조금 불리한 점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준석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준석이 항상 무슨 사건들에 휘말릴 때, 이준석의 논란이 수면 위로 오를 때 항상 이준석의 입장에서 마이크를 대주는 CBS, 또 여기에 나가가지고 이준석이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동훈의 특검 재표결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상한 변환 기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지렛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한동훈 측의 대단한 착각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표결 전에는 한동훈 우쭈쭈 하면서 한동훈 살살살살 하지만 표결 뒤에는 그냥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일 없다라고 본인이 전망을 했습니다. 아니, 이준석은 금배지 달았으면 의원질을 하라고, 의원질을, 정치평론가질 하지 말고. 그런데 이렇게 CBS, 이준석이 주로 나가는 이런 CBS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이준석이 본인에게 드리워진 이런 논란과 의혹들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조금 국민들의 눈을 덮고자, 귀를 막고자 이렇게 다른 쪽으로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동훈에게 대해 얘기합니다. 뻥 또는 공갈포가 아니라면 특검 표결에 찬성표 던지고 판을 엎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탈당해라. 탈당할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러고 도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 계획이 있어야 된다. 탄핵으로 가는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 표결하면 보수 지지층에서 완전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는 거다. 그래서 보수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지 잘했어 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새로운 정치를 차려야 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준석의 경험이 있죠.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그때 탄핵 전국 때 새누리당 탈당하고 김무성, 유승민 등등 행님 40명 준비됐습니다. 이런 배신자들이 바른정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에 대선 앞두고 이 바른정당으로 갔던 그 40명이 13명이 집단 탈당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지금 현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거기에 복당하는 사태가 났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사람들이 권성동, 김재경, 김성태, 김학용, 박순자, 박성중, 여상규, 이근형, 이진복, 장재원,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 의원들이죠. 보수 진영의 단합을 위해서 탈당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지만 어찌됐든 이들도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이 분열 위기, 그냥 완전 쪼그라들 위기에 국민의당과 합당을 합니다. 이때 이준석이 담담하게 기호 4번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면서 바른정당을 지키겠다, 나는 옳은 정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획가닥 해가지고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죠. 바른미래당 창당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여기에 들어가죠. 김무성, 유승민 있으니까 들어갔겠죠.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에서 다시 복당한 13명 빼고 남은 이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합당해서 바른미래당 창당할 때 합류한 정치인, 이때 유승민, 하태경, 오신환, 이혜훈, 정병국, 지상욱, 정운청, 유이동,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제 찐 배신자에 한 번 더 걸러서 조금 더 농도가 짙은 배신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이 바른미래당도 안철수와 함께 하면서 내부 갈등 그리고 노선의 차이로 이제 인해서 논란이 계속되다가 이 바미당이 갑자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이죠. 미래통합당으로
복귀를 합니다. 결국은 배신자들이 다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요, 이 바미당 계열만 쏟아내도 조금 정돈이 되지 않을까? 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다 겪었던 이준석이 뭔가 정치 짬밥 좀 있다 이러면서 한동훈을 도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정치에 한계점이 있다, 인계치가 안 된다, 뭐가 꽉 차지 않았다라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017년도에 그때 김무성하고 유승민이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는 33석 정도가 있어서 결행이 가능했고 이제 20석이 넘었으니까 원내로 교섭단체가 완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동훈 주변에 해봤자 20명 정도가 모이는데 여기서도 이제 비례대표를 단 사람들은 이제 탈당을 하는 순간 비례대표 배지가 떨어지니까 일단 의석수를 확보하기에는 20명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섭단체 20석 이상을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 한동훈은 그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면서 이제 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조금 그런 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한동훈을 도발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당대표를 몰아낼 수도 없는 지금 상황에 굳이 탈당을 말하면서 한동훈을 도발하는 건 본인의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당대표였는데 국민의힘에서 쫓겨났어. 나는 억울하게 쫓겨났어.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금 이제 단계 게이트로 정치적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그 부분에 본인과 이제 같은 선상에 둔 거죠. 한동훈은. 가짠다라는 거.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건 얘도 많이 아프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이게 한동훈 가족들이 동원됐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했다라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돼서 아직까지 꺼지지 않는 불이죠. 이거를 대놓고 친한계 측에서는 한동훈을 죽이기 위한 용산의 작업이다 라고 규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친윤계에서는 뭔 소리냐, 그냥 심플하게 한동훈 가족이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히면 될 일인데 왜 말을 못하느냐 하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요,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에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게 장해찬입니다. 그러니까 장해찬이 당원 게시판으로 몰고 있고 한동훈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메롱메롱하고 있는 게 이준석. 둘 다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둘이 손잡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한동훈을 적극 옹호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 당이 가장 중요한 이 상황에서 이런 분란과 분열과 이런 부분이 결코 좋은 사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외부의 시선을 돌려보려고 하는 이준석에게 입맛에 맞게끔 손을 딱 잡아준 장해찬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이 항상 무슨 논란과 의혹 제기 그리고 수세에 몰릴 때 항상 이준석이가 마이크를 대주면서 이준석을 뭔가 올려치기 또는 바람몰이를 하는 것에 큰 힘이 되어줬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금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한동훈을 도발하는 거 결국은 내 이야기가 더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그때의 뭐 이런 상황 정치적 오름을 나도 이야기하고 있어. 나와 한동훈과 같은 급이야.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막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아니 되올시다죠. 뭐라고 해놨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잘못돼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건 한동훈에게 좋은 일은 아니다. 그리고 한동훈 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 개입에 의혹이 되어 있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못 받기 때문에 뭔가 대단히 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에 이준석 지 생각에 얻을 게 없어 보인다 이러면서 이 2022년 재보궐선거는 나의 공천 개입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다라고 이제 CBS에서 입을 털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당시에 내가 당대표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증거자료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수사팀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용산을 향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적극
적극적으로 제보를 할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지금 창원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옹호하는 수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걸 밝히고자 하는 뜻이 있는지 아니면 나를 향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나는 잘 밝히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금 명태균의 논란은 내가 뉴스토마토에서 이제 얘기할 때 진실을 원한다면 명태균의 입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명태균이 아니라 강혜경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진실로 몰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는 여기서 뭔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게 너무 웃긴 게 지금 명태균의 변호사에 이준석의 최측근을 보냈습니다. 최측근 변호사를 보냈다라고 할 수 있죠. 여태영 변호사를 보냈습니다. 본인의 성상납을 변호했던 변호인의 측근인 그 여태영 변호사를 보내서 이 명태균의 입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흐르게 하든지 불리한 건 막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준석이 지금 어떤 말을 한들 본인의 의혹부터 해소가 되지 않는 한 국민들에게는 그냥 늑대 소년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탈당을 했던 배신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죠. 지금 한동훈 당대표도 어느 정도 교훈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상황 지켜보고 또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